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홍장원 차장을 국정원장으로 해야 한다는 건데, 저는 조금 반대요. 홍장원 차장 국가안보실장이나 뭐 이런 거로는 가능한데, 국정원장으로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기현 찌라시입니다.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 난리야? 자, 얼마 전에 저한테 누군가가 전화를 했어요. 혹시 지기현 찌라시 갖고 있냐고. 왜요? 그랬더니 지금 돌고 있는 찌라시들 출처를 가만히 살펴봤더니 제 유튜브들이에요. 제가 했던 방송 그거 가지고 지금 돌고 있는 찌라시들이 사실상 재구성됐거나 거기서 약간 부풀렸거나 뭐 그렇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그럽니다. 혹시 폭로할 거 더 있으면 미리 나한테 좀 알려달라고. 내가 막 웃었습니다. 지기현 판사가 뭐 찔리는 게 있나 보죠? 아니면 법원에서 뭐 신경 쓰이는 게 있나? 왜 그러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특별하게 답은 안 하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 이 지기현 판사와 관련해 가지고 법원이 잔뜩 긴장하고 있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지기현 판사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 뭐 돌리는 소문들은 꽤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양반이 직접 뭘 했다는 얘기는 현재까지는 뭐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들리는 얘기는 그거에 들립니다. 윤석열 석방해주고 난 다음에 지기현 판사 엄청 욕먹었잖아. 그죠? 완전히 죽일 놈 됐잖아. 역사상 가장 나쁜 판사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나쁜 판사의 대표. 옛날에 이완용이가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이가 판사 출신이었다. 그 얘기를 빗대어 가지고 지기현도 이완용에 비유하는 뭐 그런 얘기까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지기현 판사 바짝 열받은 거지. 그래서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기 딴에는 검찰이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할 줄 알았대. 그런데 내가 검찰한테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검찰한테 당했다? 그러니까 이 듣기에 따라서는 뒤에서 자기들끼리 뭐 합을 좀 맞췄다? 이 얘기인가? 합을 맞추기로 했는데 검찰이 배신 때렸다는 말인가? 하여튼 뭐 그런 얘기도 조금 들리기는 합디다. 그 밖에 지기현과 관련돼서는 당장 지금 뭐가 찌라시가 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온갖 얘기들이 지금 또 돌고 있습니다. 신빙성이 있는 찌라시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뭐가 많이 돌고 있대. 오늘 제가 세 번째 주제에서 조금 다뤄볼게요. 지기현 판사가 도대체 뭔데 그렇게 찌라시가 많이 도느냐? 그 이유를 제가 살펴봤더니 요거 때문입니다. 지기현 판사는요, 법원 내부에서도 개그맨으로 유명했대. 판사인데 거의 개그맨이었대. 그래서 이 사람이 술 먹고 노는 것도 엄청 잘한다는 거예요. 유흥도 엄청 많이 챙긴대. 그 무슨 법원에서 무슨 저 행사가 열릴 때마다 그 행사 사회를 보는 사람이 지기현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유흥 뭐 이런 거 할 때가 되면 빠지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썰들이 돌기 시작했다. 뭐 그렇게 봅니다.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개그맨보다 더 개그맨 같은 판사라고 법원에서 발행하는 법원 사람들인가 하여튼 뭐 거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글쎄 뭐 일단 찌라시가 돌만한 기본적인 조건은 갖췄네. 이 양반과 관련해 가지고 사진이 몇 개 도는 게 있던데요. 갸루상 성대모사도 참 잘한답니다. 갸루상 혹시 아십니까? 이거 연식 있는 사람인데 네,
갸루상 성대모사도 잘한답니다. 그러니까 개그맨 박성호인가요? 예, 박성호 흉내를 잘 얘기인 거죠. 이걸로 되게 유명했대요. 예. 그래서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관종 아니냐라는 말도 있기도 했었답니다. 당시 발행된 법원의 이 자료에 보면은 이러고 찍은 사진도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은 판사가 아니라 그냥 실무관이에요. 법원 실무관. 법원 실무관하고 이러고 사진을 찍었더라고. 많이 까부는 사람인 거죠. 이 사진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법원의 날 기념으로 골든벨 뭐 이런 걸 했는데 이 골든벨에 출연한 지기현 판사의 모습입니다. 예, 이 사람 이런 얼굴 지금도 이 얼굴이죠. 예.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튀는 것도 꽤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각종 찌라시가 나오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기현 판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도는 찌라시 중에 가장 그럴싸한 내용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워낙에 기자들하고도 친분이 두텁고 기자들하고도 술자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밤의 공보관이었다고도 해요. 법원의 공보관은 따로 있습니다. 꽤 고참 판사가 담당을 해요. 부장 판사가 되기 직전에 판사들이 공보관을 담당하는데 지기현 판사는 직접 공보관이 아닌데도 이렇게 되게 많이 여기저기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들하고 술 먹으러 가는데 빠지지 않고 또 가면은 또 신나게 잘 놀고 그랬대요. 유명합니다. 지기현이 신나게 잘 놀기로는 너무 정말 널리 알려져 있더군요. 지기현하고 술 먹었다는 기자가 꽤 여럿 되대요. 그러고 보니까 어떤 친구는 저보고 술 한 번 안 먹어봤냐고 저한테 대부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먹었나? 모르겠어요. 자, 실물 이번에 뭐 정확하게 보셨죠? 예. 뭐 지금까지 옛날 증명사진만 주로 보셨는데 실물 사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지기현 판사와 관련해 가지고 찌라시라기보다 이 사람이 왜 윤석열을 석방해 줬을까?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저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지기현을 서울중앙지법에 꽂아준 사람, 그게 조희대라는 거죠. 조희대가 애시당초에 서울중앙지법 라인업을 그렇게 갖춰준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 조희대의 말을 가장 잘 들을 만한 사람이 지기현이었다. 그래서 조희대가 아예 일부러 지기현한테 재판을 맡긴 거다. 참 놀라운 것이 이 사건 전체가 다 지기현한테 갔어요. 이걸 우리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이 수원지법에 가면은 사건들이 다 누구한테 갑니까? 다 신진욱 판사한테 가죠. 이재명 대표 사건은 다 신진욱한테 갑니다. 대북송금 다 신진욱한테 갔어요. 결국에 신진욱이 그 이화영 1심도 하고 이재명 1심도 하고 둘 다 같은 사건인데 둘 다 재판을 받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신진욱은 조희대가 꽂은 사람이다. 그리고 신진욱은 조희대와 이렇게 뭐 학연이나 지연이나 근무연이 많이 겹친다라고도 말씀드렸었죠. 심지어 사법연수원에서는 스승과 제자 관계이기도 했다. 사제지간이기도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신진욱을 수원지법에 꽂아놓고 거기에 이재명 사건을
몰아준 것과 마찬가지로 지기현도 조희대가 내리꽂고 그래서 지기현한테 내란 사건을 다 몰아주지 않았느냐. 이건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생각입니다. 특히 이번에 이 법원의 구성을 보면 원래 서울중앙지법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서부지법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서부지법에 가 있던 사람이 중앙지법으로 오거나 약간 중앙지법으로 오기에는 조금 모자란 1.5군 요런 정도 되는 사람, A급이 아니라 A-급 정도 되는 사람들이 서울중앙지법으로 대거 올라옵니다. 지기현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죠. 정말 A급 판사들은 서부지법으로 밀려나요. 윤석열이가 서부지법으로 재판이 갔을 때, 사건이 갔을 때 쌩 난리를 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가 윤석열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중앙지법에서 내쫓은 판사들이 서부지법을 가 있는데 그 서부지법으로 집 사건이 떡 갔으니 윤석열에서 얼마나 빡 돌았겠어. 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라인업을 서울중앙지법의 라인업을 조희대가 오자마자 싹 바꿔놓습니다. 작년 연말 정도에 재작년 정도에 그러니까 2023년 말에 조희대가 이렇게 바꿔 그 대법원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조희대가 대법원장으로 들어오면서 판사들 라인업을 싹 바꿉니다. 그 바뀐 라인업에 지기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기현 판사는 사실상 조희대의 꼬붕이나 다름없었다는 거고 사실상 지기현은 조희대의 아바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가 자 여기와 관련해서 나오는 찌라시가 또 뭐가 있느냐. 지기현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중대한 사건을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지 혼자 내릴 애가 아니라는 거야.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러합니다. 원래 이 지기현 판사는 여기 골든벨 이런 거에 나오는 거에 나온 것처럼 되게 윗사람들 눈치를 좀 보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많이 잘 챙겨가는 스타일에 속하는 거죠. 자, 아까 갸루상 어쩌고 하는 그런 잡지 보여드렸죠. 이 법원에서 자체 발간하는 그런 매체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판사들 그냥 등장하는 거 아닙니다. 이 판사들도 나름 법원 수뇌부들 이런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그런 사람들만 이런 데 나갑니다. 법원 수뇌부한테 찍혀있는 판사가 이런 매체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애초에 지기현이라는 판사는 윗사람들한테 되게 잘 보이는 사람인 거죠. 윗사람한테 잘 보인다. 특히 법원에서 윗사람한테 잘 보이는 방법은 높은 분들의 의중을 일찌감치 파악해가지고 그 의중대로 사건을 마무리할 때, 그럴 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는 벌써 일찌감치 법원의 윗선, 수뇌부 이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야 되지? 나름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희대 같은 사람이 대법원장으로 오자 중앙지법으로 발령이 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서울중앙지법의 현재 판사 라인업은 과거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그 라인업과 거의 비슷하다. 양승태 때 잘 나갔던 사람이나 잘 나갈 거로 보였던 사람들이 지금 다시 서울중앙지법에 돌아왔다. 한때 양승태 키즈라고 불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남부지법이나 서부지법으로 밀려나 있었는데 조희대가 자리를 잡자마자 바로 다 중앙지법으로 모이더라. 뿐만 아닙니다.
제가 양승태 이전에 뭐 재판 법원 대법원장 이런 시절에 보아왔던 그런 판사들 지금 다 법원 행정처에 다 들어와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현재 대법원 구성 또는 중앙지법 구성, 법원 행정처 구성은 정말 과거에 양승태 사법부 혹은 그 이전 사법부에서 맞춰놨던 라인업이 그대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법농단 이전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싹 물갈이가 됐는데 그 이전으로 완전히 컴백홈한 거죠. 그 컴백홈한 사람 중에 지견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과거 양승태 사법부 그때의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윗선의 눈치를 보는 애들이었어요. 그때는 무슨 일까지 있었냐면 각 법원에서 주요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매주 대법원에 보고를 해요. 누구누구가 어떤 사건을 맡고 있다고 계속 보고를 합니다. 진행 경과도 계속 보고를 해요. 그게 정상적인 루틴의 하나였어요. 그게 사법농단 이후에 싹 사라졌는데 지금은 거의 부활한 걸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과거에 법원 행정처에 있고 법원에서 잘 나간다고 하던 사람들 거의 다 조이대 법원에서는 다 복귀를 했습니다. 결국 사법농단 이전으로 되돌아갔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윗선 소위 말해서 고위 판사들이나 또는 대법원 수뇌부 이런 사람들의 의중을 살펴보고 거기에 맞춰서 재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신영철 대법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신영철 대법관은 자기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일 때 대놓고 판사들한테 압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당시 2016년 2008년 광우병 촛불과 관련해 가지고 재판 빨리 해가지고 빨리 감옥에 쳐넣어라 이거였던 거예요. 그걸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있으면서 했던 거거든요. 근데 판사들 5명 중에 3명이 그대로 따릅니다. 1명은 이럴까 저럴까 눈치 보고 있었고 1명 정도가 반대했죠. 그게 이탄희 같은 사람인 거고 서기호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기현 판사 같은 스타일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윗선의 지시, 윗선의 의중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윤석열의 석방도 지기현 판사 혼자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 제가 들어본 지기현 판사에 대한 이런 인물평도 비슷해요. 지기현 판사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지 판사의 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윗사람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윗선의 의중이 무엇인지 늘 신경 쓰는 사람이다. 어쩌면 이 사람은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의 뜻이 내려오기도 전에 대법원장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먼저 알아보려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 사람을 중용했을 거다. 또는 이 사람 옆에서 네가 결정 내리지 말고 대법원장 뜻을 한번 물어보지 그래 라고 종용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야 내가 알기로는 대법원장의 뜻은 이거래 라고 몰고 간 사람도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아 분명히 있었대. 네.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는 나름 지는 윗선의 뜻대로 움직였는데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니까 엄청 당황한 거죠. 그러면서 검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검찰에 지가 당한 것 같다. 검찰이 즉시 항고 안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 뭐 이렇게 둘러댄다는 거죠. 이런 말 하는 분도 계세요. 지기현 판사가 보수 성향인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총대를 맬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현재 지기현 이 사람과 관련된 많은 얘기들은 실은 조희대와 관련된 얘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제가 이미 벌써 한 달 전쯤에 했어. 제가 지금 이 한 얘기, 이게 다 지금 찌라시로 만들어져가지고 막 돌고 있다며? 그러니까 법원 쪽에서 혹시 내가 뭐 더 알고 있는 게 있나 싶어서 전화가 띠리리리 온 거예요. 자, 뭐 이 얘기는 다들 들으셨죠? 예, 총 때밀 스타일 아니다 이런 거.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는데 지기현 판사가 저기 촌구석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단독 판사를 할 때 그때 나온 기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별 사건도 아니에요. 하여튼 뭐 둘 다 특별하게 뭐 의미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매우 촌구석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은 언론 보도를 탔어요. 이거 기자들하고 친분이 없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자가 바보야? 예. 이 촌구석에서 일어나는 별로 대단치도 않은 거 기사로 만들어서 써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예. 친분이라는 게 없으면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딱히 기사거리도 아니야. 예. 자, 어떤 분들 저보고 그런 말씀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귀현이 윗선의 뜻, 그거 거기에 따라서 판결 내린다. 그 근거가 있느냐? 자, 그 대표적인 근거가 있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무죄, 작년 2월에 나온 겁니다. 딱 1년 전에 나온 사건이죠. 이 사건 담당한 사람이 누구다? 지귀현 판사였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당시 이재용의 무죄가 나온 이유는 위수중 때문이었습니다. 위법 수집 증거. 당시 삼성의 승계와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삼성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한 거지 그 당시에. 했는데 그 압수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서 당시 압수한 그 삼성전자의 하드디스크가 통째로 증거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삭제. 야, 정경심 교수의 경우는 그렇게 압수수색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더니 이재용 거 같은 경우는 정말 깔끔하게 무죄가 돼버린다. 그죠? 예. 사실 그 당시 이재용과 관련해 가지고 무죄가 나온 위수증이 나온 그 논리와 그 사건 그 사실관계와 정경심 교수 사실관계 거의 비슷했었어요. 아무튼 이때 담당 판사가 지기현이었습니다. 참 위수증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런 삼성전자와 같은 판결이 그냥 나왔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자, 여러 가지 뭐 판결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 이건희와 관련된 판결도 하나 있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한 판결이 하나 있는데 그 판결도 보면은 지기현 판사가 내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내리느냐?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대부분 다 유죄인데 희한하게 한 부분만 무죄가 나옵니다. 그게 뭐다? 김건희와 관련된 부분이 무죄가 나와요. 이거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아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전체가 유죄인데 하필 김건희 부분만 문제 나온다? 이거를 자 이런 재판이 한 건 정도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그런데 보세요. 윤석열 판결, 이재용 판결, 김건희 판결. 그 굵직굵직한 사건마다 이렇게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준다든지 무죄가 낼 만한 어떤 끈덕지를 마련해 준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과연 지기현 판사 혼자만의 결론일까? 자,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지기현은 무슨 판결 내기 전에
법원 수뇌부의 의중부터 조금 확인하려고 한다. 보수 성향은 맞지만 총대멸 스타일은 아니다. 왜? 총대멸 스타일이 아니까 뭐야? 위천은 어떻게 생각하지? 라고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직위원 관련된 찌라시는 요 정도입니다. 일부에서 직위원 판사가 워낙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유흥을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뭐 하나 물린 게 있다. 그런 소문이 쫙 하더라고. 그래서 뭐 동영상이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다 들립디다. 동영상이 있으면 좋겠어, 나도. 아, 재밌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있다는 얘기만 나오고, 딱히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죠. 김건희가 50억을 줬단다. 글쎄, 근데 저는 그 생각은 들어요. 50억 가지고 50억으로는 이 판결 안 바뀝니다. 지기현이 향후에 50억 잘못 받고 지기현 판사 인생이 날아갈 수가 있는데 그거 받겠어요? 아니지. 이 사람은 앞으로 대법관 혹은 그 이상의 출세를 보장해 주면 모를까. 근데 출세를 보장해 주기에는 지금 윤석열이 이미 나가리가 됐지. 그래서 과거에 윤석열이 출세를 보장해 줬다고 약속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으니까 향후에 또 지기현 판사의 판결이 바뀔 수도 뭐 있을 겁니다. 아무튼 김건희나 윤석열이 지기현한테 뭐 어떤 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 방법은 앞으로 두세 차례 정도 윤석열의 재판을 보면 알 겁니다. 여기 플러스에서 6월 말에 5월 말에 6월 말인가요? 6월 말에 6월 말에 그 김용현 구속 기간이 끝납니다. 제가 볼 땐 6월 26일 정도가 김용현 구속 기간 만료입니다. 그 전에 판결이 나서 김용현이 계속 감옥에 있게 된다면 지기현은 말 바꿔 탄 거고요. 만약에 재판을 더 질질 끌어서 김용현이 6월 26일 이후에 석방이 된다면 그건 또 다른 상황이 될 겁니다. 아마 지기현이 여전히 윤석열 쪽에서 뭔가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의미가 될 거예요. 한 2달만 지켜보면 되겠네요. 그죠? 네, 보겠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새벽 1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계세요. 한이리님,